이동의 뉴스점에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격주 월요일마다 축구 이야기 해보는데요. K리그 이야기 해줄 두 분 나왔습니다. 축구 전문가 김한 축구 해설위원, 준 전문가 손수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 달려 거북이님께서 K리그에서 가장 슬픈 남자 손수호 그랬는데 네. 왜 이런 댓글 달리죠? 인천의 성적 때문이 아닐까. 인천 팬인데 싶습니다. 인천이 잘 못하나 보죠? 성적이 안 좋아요. 네. 꼴찌예요 지금. 꼴찌입니까? 네. 1부 리그 꼴찌입니다. 네. 반전의 기회가 이제 오지 않을까. 감독 교체했지 않습니까? 교체했는데 연패를 당했습니다. 2연패. 그래요? 네. 분위기 전환이 안 됐네요. 야구는 그 기아 타이거즈가 감독 교체하고 분위기 전환해서 지금 연승가도를 달리고 있거든요. 네. 축구에서도 대부분 감독 교체하면 그 다음 경기 정도는 거의 한 7할 이상으로 이기는 게 있거든요. 정말 꼴찌팀이라고 하더라도 7할은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6할 정도로 하기보다는. 네. 근데 인천이 2경기 연속 지금 패했습니다. 감독 교체 이후에. 하지만 내일 11위 이제 12팀이죠. 제주 유나이티드와 운명의 맞대결을 펼칩니다. 10위와 12위 팀이 그렇습니다. 네, 네, 치열할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인천 선수들이 제주 갈 때 뭐 이렇게 연기되고 해가지고 되게 가는 길이 힘들었다고 해요. 경기력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또 무고사라든지 뭐 골키퍼 정산 등도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다고 들었기 때문에 아주 더더욱 힘든 상황이 되네요. 네. 강등의 위기까지 갈 수도 모르겠네요. 강등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높죠. 네, 하지만 이제 3분의 1 정도 왔기 때문에 뭐 반전을 하기 위해서 반전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는 구단인 것 같습니다. 예, K리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뒤에 가서 자세하게 해보고. 자, 6월에 피파 A매치가 열리는데 대표팀 명단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네, 오늘 발표가 됐고 뭐 사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기존 선수들 위주로 뽑히고 새 얼굴 이제 다시 대표팀에 합류한 선수들이 한 서너 명 정도 보이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약간의 논란, 약간의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골키퍼의 김승규, 조현우, 구성윤인데 구성윤 선수 이름은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뭐 대표팀에 잠깐 뽑히기도 했는데 좀 젊고 신장이 셋 중에는 가장 좋습니다. 좀 차세대 골키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일본에서 활약이 좋기 때문에 뽑은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골키퍼 경쟁은 김승규, 조현우가 계속해서 하겠죠. 네, 이제 둘이 경쟁이고 구성윤 선수 좀 미래를 생각하는 카드라고 보면 됩니다. 정성용 선수는 이제 뭐 기회가 없습니까? 사실 일본 우승팀, 2년 연속 잘하는데? 우승팀 골키퍼고 평가가 좋은데 사실 국내 안에서 이미지가 너무 안 좋고 안타깝게도 활약 대비. 너무너무 안 좋죠. 네,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타깝기도 해요. 왜냐하면 실력이 없으면 뭐 할 말이 없는데. 파이어. 네, 일본 우승팀 골키퍼인데도 사실 여러 가지 좀 구설수나 뭐 좀 그런 게 그런데 있어서.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감독이 외국인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우리 국내의 이미지라든지 과거 행적이 선수 선발에 영향을 줍니까? 나이가 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80 이제 5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 월드컵 나가면 거의 이제 30대 후반이잖아요. 예. 그게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승규, 조현우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있죠. 네. 그것도 있는 것 같고. 수비 진영은 그동안 이름 올렸던 선수들이 대부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뭐 김태환 선수라고 이제 아주 빠른 선수인데 이 선수 치타, 별명 네. 치타입니다. 이 선수를 제외하고는 다 기존 멤버로 뽑혔습니다. 예. 미드필더진은 어떻습니까? 미드필더진에서도 백승호 선수가 지금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고 또 이 선수는 이제 어쨌든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또 손준호 선수가 오랜만에 대표팀에 발탁이 되고 나머지 멤버들은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황의조, 이정협이 공격수로 뽑혔는데 이정협 선수는 상당히 오랜만에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네요. 네, 뭐 중간에 일본 가서 좀 잘 안 되기도 했고 부상도 크게 당하기도 했는데 슈틸리케 감독 때 어떻게 보면 황태자였고 초반에 이제 슈틸리케 감독 평가가 좋았을 때 같이 급부상했다가 슈틸리케 감독이 이제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진 선수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도 사실 이미지만 놓고 보면 조금 슈틸리케 감독과 궤를 같이 하면서 좀 안 좋아지긴 했죠. 그런데 슈틸리케 시대 때 이정협 선수가 대단한 활약을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아시안컵 때 정말 무명의 선수가 가서 활약을 하고 그때 또 군인 신분으로 또 대표팀 오가면서 좋은 활약을 했는데 최근에 또 이제 2부 리그지만 골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선수에 대해서 사실 좀 논란이 있긴 한데 뭐 어떤 분들은 뽑지 말아야 된다. 김신욱이 있는데 왜 이정현을 뽑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선수가 어쨌든 수비가 되고 또 앞에서 많이 움직여주는 스타일이라서 외국 감독들이 이런 유형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1부에서 뛰느냐 2부에서 뛰느냐도 대표팀 뽑는데 상당히
반영이 되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지도자였으면 아마 안 뽑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뭐 벤투 감독은 2부 리그여도 어쨌든 활약이 좋고 내가 마음에 들면 그냥 뽑겠다라는 입장이고 이미 뭐 2부 리그 선수들을 종종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벤투 감독이 2부 리그 경기도 지켜보나 보죠? 네, 2부 리그 경기도 꾸준히 지켜보고 주로 좀 2부 리그에서 상위권 팀, 좀 잘 나가는 팀 위주로 확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부 리그 선수가 3명이나 있어요. 네, K리그 2 소속이 3명인데 부산의 김문환 선수, 네, 대표팀에 이제 붙박이가 됐죠. 이정엽 선수 지금 말씀드렸고 또 아산 출신의 좀 군생활하고 있는 주세종 선수까지 3명이나 2부 리그에서 선발됐습니다. 2부 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3명이나 선발됐는데 그 인천 선수는 한 명도 선발 안 됐습니까? 네, 2부가 아니니까. 내년에 한번. 네. 문서민 선수가 작년까지는 대표팀에 종종 선발되고 지금 이적에 했지 않습니까? 월드컵 본선까지 뛰었는데 인천을 떠나니까 선발 안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논리가 좀 이상하긴 하네요. 네, 좀 이상하네요. 네. 손흥민 선수도 이번에 당연히 뽑혔는데 손흥민 선수는 중요한 게임을 지금 앞두고 있죠? 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하고 바로 이제 국내 들어와서 부산에서 열릴 이제 호주전 이제 뭐 출전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벤치에는 앉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손흥민 선수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또 안 나올 그러진 않겠죠. 박지성이 아픔이 있어서. 지금 혹시 그때 쉬고 A매치 평가전 잘하는 겁니까? 네. 그게 아니라 박지성 선수한테 기대했다가 뒤통수 맞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팀 내 위상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박지성 선수 좋아하시는 팬들이 약간 서운해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이제 명단에서 제외됐던 그 당시의 박지성 선수와 지금 토트넘에서의 손흥민 선수의 위상이나 중요도는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뛰냐 안 뛰냐는 아니고 몇 분 뛰냐가 더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선발 나올까요? 선발 나왔다가 이제 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후반 상황에 따라서. 포체티노 감독이 이런 말도 했어요. 외신 보도인데 케인의 선발 출전 여부가 정말 고칠거리다. 네, 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건 뭐 또 다음 주에 우리 얘기하기로 하고요. 손준호 선수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수비형 미드필더고 상당히 이제 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공을 잘 차는데 수비할 때는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대부분 공을 잘 차는 선수가 수비할 때 좀 얌전할 경우가 있는데 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걸 좀 장점으로 본 것 같고 우리나라의 뭐 수비형 미드필더 수비가 좀 강하게 거칠게 밀어붙일 만한 선수는 현재 멤버상 안 보이거든요. 손준호 선수가 뭐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도 뛰지만 수비적으로 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지금 전북의 주전이에요. 시즌 내에 뭐 거의 모든 경기를 뛰고 있고. 상당히 좋은 그 실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벤투가 선택한 것 같고요. 이번에 A매치 A 대표팀에 처음 뽑힌 건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뽑혔고 3경기에 뛴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 벤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과연 어느 정도 시간을 소화할지는 아직은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예. 댓글에 믿고 쓰는 전북입니다. 이런 댓글이 많은데. 예. 전북 지금 잘하는 모양이죠? 잘하죠. 지금 2위인데요. 이제 시즌이 좀 흘러가면 울산과 전북의 어떤 우승 다툼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또 전북에 인천 출신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김한 기자님 많지 않습니까? 뭐 한경원 선수도 있고, 네, 많잖아요. 정혁 선수도 있고 한데 떠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인천에서 잘하면 전북을 많이 팔려왔어요. 정말. 그래서 전북의 왕조는 인천이 한몫했다. 인천의 빈약한 재정이 한몫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귀담아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진정한 K리그 팬이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A매치 자 어느 팀이랑 합니까? 호주 일하는 거 합니다. 이제 호주는 호주전 부산에서 치러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일하는 거 하는데 어쨌든 아시아에서 센 팀과 만나기 때문에 뭐 유럽 강팀 오는 것보다 저는 이런 매치들이 훨씬 더 현실성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유럽 강팀이나 남미 강팀하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월드컵 예선 통과하기 때문에 예선 통과하려면 아시아 팀을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예선 통과를 하겠죠. 근데 이게 다음 월드컵부터는 이제 쿼터가 늘어나서 무조건 거의 간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 월드컵까지는 아직 이제 쿼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힘들었어요. 4.5장입니까? 네네. 4.5장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죠. 0.5는 없다 치면 4장인데 지난번에도 정말 마지막에 마음 졸이면서 봤잖아요. 그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래서 떨어질 뻔했어요. 네. 정말. 예. 2번 연속 떨어질 뻔했죠. 이번에 혹시 A매치 기간에 유럽은 또 유럽끼리 경기하잖아요. 그렇게 분위기를 많이 만들고 있죠. 게다가 또 남미도 코파가 있기 때문에 또 친선 경기하기 쉽지 않고 그렇다 보니 결국은 북중미나 아시아, 아프리카끼리 서로 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 평가전
기간에 유럽 강팀과 경험을 쌓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가 안방으로 부를 때는 뭔가 대가를 줍니까? 그렇죠. 예, 금액을 지불하고 근데 대부분 부르기 때문에 사실 좀 안타깝긴 해요. 우리가 지리적 여건이 썩 좋지 않아서 돈을 주지 않으면 뭐 우리가 매치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A매치 데이니까 호주와 이란도 그 대회 좋은 팀을 꾸려서 오겠네요. 그렇죠. 이제 9월부터 최종 예선이 시작이 되는데 월드컵 예선이 시작되는데 예선에도 이 두 팀도 통과를 해야 될 팀들이기 때문에 아마 베스트 멤버가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로에게 중요하고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자, U20 월드컵 얘기해봅시다. 지난 주말 월드컵 언더 20 첫 경기가 열렸는데 1대0으로 졌습니다. 네. 경기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포르투갈이 뭐 어쨌든 우승 후보 중 하나인데 뭐 그것 치고는 0대1 정도 진 건 잘한 게 아닌가. 물론 득점했으면 좋겠지만 잘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는데. 유효 슈팅이 우리가 한 개였다고 하던데? 네. 수비 위주로 나왔고 역습을 많이 했는데 좀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선수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요? 뭐 좀 에이스 역할 해줘야 될 선수들이. 누굽니까? 이강인 선수? 네. 그러니까 기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이제 잘했다고 보는데 우리 국민의 기대치는 좀 못 미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첫 골을 실점한 시점이 전반 약 15분 정도였죠? 그 전에 초반에 막 밀어붙이다가 정말 역습 잘하더라고요, 포르투갈이. 한 골 허용했는데 저는 그때 사실 야, 이거 5대0, 7대0 나오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 후에 잘 정비를 해서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버틴 점은 그래도 높게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댓글에도 잘한 게 아니라 잘 버틴 거죠, 이렇게 써요. 네, 뭐 0대3 패배를 예상하는 유럽 전문가들이 거의 그래요? 대부분이었는데 우리 선수들 인터뷰한 거 보니까는 우승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인천도 우승 목표입니다. 이걸로 설명된 것 같습니다. 객관적 전력은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우승권은 아니고 이제 현실적인 목표는 16강 진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아니 진짜 그런데 목표가 16강이요? 지금 예선 만날 팀들이 너무 강한 팀들이에요. 포르투갈, 남아공, 아르헨티나 아닙니까? 네네. 이거 통과하면은 오히려 16강은 더 수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 청소년 대회는 3위도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예. 각 조의 3위 상위권 4팀이 나갈 수 있어서 사실 1승 2패 해도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다음 경기 남아공인데 반드시 잡아야겠네요. 무조건 잡아야죠. 여기서 사실 지면 비교도 안 되죠. 비교도 안 되죠. 아르헨티나가 비기면 또 경우의 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르헨티나를 이겨야 되는데 아르헨티나가 남아공을 5대1로 이겼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전 또 하나 좀 약간 불편한 게 라이벌인 일본이 너무 잘합니다. 어디랑 했습니까? 멕시코한테 3대0으로 이겼어요. 멕시코에게요? 네. 야, 1승 1무기 때문에 거의 뭐 나간다고 봐야죠. 올라갔죠. 세컨 라운드는 간 거죠. 네. 우리 그러면 남아공하고 언제 합니까? 수요일, 이제 화요일에 수요일 넘어가는 새벽 3시 반인데. 그건 왜 축구를 새벽에 한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여전히 새벽에 하네요. 주중 새벽이라서 보기에는 쉽지 않을 건데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일어나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멕시코 4강 신화 안 됩니까? 박종환 신화? 너무 옛날 얘기 아니에요? 네. 저보고 인천 선수 전북 광고 하더니 너무 옛날 아닙니까? 청소년 축구 아닙니까? 청소년 하면 멕시코고 멕시코 하면 박종환일까?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해봐도 안 돼요? 16강 갈 수 있어요. 남아공 이기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4강. 4강을? 4강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선수들이 우승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승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선수들 인터뷰한 거 보니까 이강인 선수 합류 전에는 뭐 예선 통과 목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강인 합류하니까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뭉쳤더라고요. 근데 또 바이에른 정우영 선수가 빠지는 바람에 약간 이제 속도감 있는 어떤 윙어들이 좀 부족해져서 그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 그러니까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 반 남아공과의 경기 기대해보고요. K리그 이야기 해봅시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울산이 잘 나갑니다. 울산이 이렇게 잘 나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일단 전북이 라이벌인데 감독이 바뀌어서 약간 이제 뭐 잘하고 있지만 약간의 삐걱거림이 있고요. 또 울산 같은 경우는 김도훈 감독 체제가 이제 굳혀지면서 또 선수들도 뭐 이근호, 박주호, 황일수 다 이제 30대 초반 경험 많은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린 선수들보다는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경기들이 많은 것 같고 역시나 이제 감독이
이제 한 3년차 접어들면서 꾸준하게 경기력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능력이 갖춰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울산 선수들의 개개인의 수준이 높아요. 실력이 좋아요. 결국은 감독의 어떤 전술이나 동기부여로 다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이거든요. 따라서 기본적인 그런 그 선수들의 질이 좋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내는 것 같고 특히 수비진을 보면은요 중앙 수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불투이스와 윤영선이 새롭게 아주 철벽 방어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두 선수가 부상 등으로 출전하지 못했을 때도 그 후보 중앙 수비들까지 강민수 선수, 김수환 선수 이런 선수들이 수비도 잘하고 심지어 골도 넣고 있어요. 예. 이거는 정말 전형적인 잘 나가는 팀의 그런 그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올해 지금까지 경기하면서 실점이 10개입니다. 17점. 물론 이게 K리그 1에서 가장 적은 실점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외국인 하기 나름이란 말도 있거든요. K리그 안에서. 외국인 잘 뽑아야 되는데 지금 울산의 외국인들은 다 뭐 부상자만 돌아오면 100% 뛸 수 있고 능력도 굉장히 출중하고 뭐 오히려 전북의 외국인 선수들이 로페즈 빼고는 거의 못 뛰고 있어서 그런 점이 좀 순위를 저렇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작가님. 예? 울산에 맨체스터 시티 소속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예. 믹스라고 맨체스터 시티 소속인데 지금 임대 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작년 여름부터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고 한 단계 높은 것 같아요, 수준이. 경기하는 거 보면요. 물론 맨시티에서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맨시티에서 제대로 훈련한 적이 거의 없지만 어쨌든 맨시티가 한번 샀던 선수이기 때문에 뭐 좋죠. 네. 그런데 예. 그 임대 기간이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울산에서 이 믹스 선수의 임대 기간을 좀 연장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사되면은 후반기에도 전북과 계속 경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약간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북과 승점 2점 차이로 1위를 달리고 있네요. 네.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 네, 하지만 초반에는 전북이 1강, 그 밑에 울산이 뭐 추격 정도 하겠구나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뒤집어진 상황이라서 결국 2강 체제로 가지 않나. 2강 체제. 네. 근데 3위가 서울인데 승점 25점이거든요. 전북이 27, 울산이 29. FC 서울도 바로 1, 2위 싸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할 수 있는데 사실 좀 경기력이 수비로 좀 버티는 스타일들이 있고 좀 오락가락한 부분이 있어서 뭐 서울이 추격은 하겠지만 1, 2위를 따라잡기에는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13경기에서 17득점. 득점이 작긴 작네요. 네, FC 맞아요. 서울이. 공격력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 감독이 공격수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수비를 굉장히 단단하게 하는 축구를 하고 있어서 뭐 멤버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추가될 멤버가 필요해 보이고 또 외국인들 한 자리 비어 있거든요. 후반기 때 외국인 어떤 거물급을 영입하느냐 이게 굉장히 서울한테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즌 어떻게 초반이라고 할까요? 중반이라고 할까요? 초중반. 초중반. 네. 아직 멀었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그래도 지금 전북이 2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강력한 우승 후보겠네요, 전북이. 그렇죠. 전북은 좀 꾸준함이 항상 느껴지고 감독도 이제 자리 잡아가는 느낌이거든요. 특별히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해서 어디 팀이 챔피언스 리그 올라가서 더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 이것도 좀 관심사일 것 같아요. 좀 전에 김한 기자는 전북 감독이 바뀌고 새로운 감독이 오면서 약간 좀 혼란스럽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누군데요, 지금? 네? 모라이스 감독입니다. 외국인 감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강희 감독에서? 네네. 그렇죠. 최강희 감독이 중국 가면서. 그런데 오히려 일부 전북 팬들은 최강희 감독 때는 사실 전술이 없었다. 그런데 없었다. 네, 모라이스 감독이 오면서 전술적인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다양함이 오히려 지금 갖춰지는 중이다. 아니 최강희 감독일 때 전북이 얼마나 잘했는데 그런 잘했죠. 잘했지만 그게 스쿼드의 차이를 활용한 그런 결과이지. 그리고 동기부여라든지 그 선수한 장악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었지. 다양한 전술을 아주 자유자재로 적재적소에 쓰는 그런 스타일의 감독은 아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전술이 없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최강희 감독 전술은 좀 롱볼 위주의 좀 단순한 축구를 했던 거라 이제 팬들이 보기에는 저거 너무 A밖에 없는 게 아니냐. 플랜 A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모라이스 감독은 이제 아무래도 포르투갈에서 왔기 때문에 좀 아기자기함이 있어요. 근데 결국 이기는 감독은 최강희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평가가 엇갈릴 수는 있는데 뭐 전술이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단순하죠. 네, 단순한데 또 그게 통해요. 전북의 멤버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러면 전북의 아시아 챔스 성적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저는 한 8강에서 4강 정도는 가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정도밖에 안 봅니까? 그 정도만 해도 거의 끝까지 간 건데요. 네, 근데 우승 못 합니까? 결승 가면 결승에서 이제 중동 팀들이랑 결승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서아시아, 동아시아 갈라서 하기 때문에 결승에서 이 중동 팀들이 올라오면 뭐 얘네들이 뭘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 비하하는 겁니까? 아니요.
뭐 오버 액션 한다든지 침대 축구는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승전 가면 변수가 많아서 이거는 우승은 조금 따라줘야 된다. 그날 판정운이라든지. 그럼 지금 아시아 챔스 리그는 계속해서 중동이 우승했습니까? 아니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 팀들이 좀 우승했고 전북도 뭐 몇 해 전에 우승하긴 했는데 아시아권 팀들이 많이 우승하죠. 일본 팀 포함해서. 동아시아 강세입니다. 예. 네. 그래요. 자, 전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동국 선수도 여전히 뛰고 있나요? 네, 여전히 뛰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부진 안 좋습니다. 예. 어제 교체로 투입돼서 팀의 네 번째 골 이빈희 선수에게 도움을 주긴 했는데 원래도 빠른 선수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데 스피드가 좀 더 느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79년생이에요. 예. 네, 나이도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여전히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지만 특히 작년에도 좋은 활약 보였고 과연 이게 내년까지 연결되겠느냐. 이 부분은 약간 좀 회의적, 부정적인 의견이 좀 고개를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선수 변호사랑 비슷한 또래인데 네. 그 또래가 저렇게 활약하고 있으면 박수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박수 치죠 당연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근데 저는 부정적이라보다 객관적인 분석입니다. 네, 객관적인 분석. 저는 79년생이 그 정도 하면 훌륭하다. 골 넣으면 더 좋겠지만. 야, 너무 인기 영합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신욱 선수는 어떻습니까? 그게 또 이렇게 대비돼요. 김신욱 선수가 최근에 좋기 때문에 이동국 선수의 시간도 좀 줄어들고 아무래도 포커스가 김신욱 쪽으로 가고 있는데 뭐 지난 주말 경기에서도 너무 잘했고 그게 이제 무릎 높이로 공이 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 발로 하잖아요. 근데 김신욱 선수가 허리를 숙여서 머리로 거의 인사를 90도를 넘어서 몸을 접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활약이 좋은데 이번 대표팀 명단에 빠졌어요. 역시나 좀 김신욱이 들어가면 공격이 단순해진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벤투 감독이 좀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편견 아닙니까? 저는 사실 김신욱 선수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김한 기자님. 경기 한 골 차로 지고 있는데 후반 40분. 이럴 때는 정말 골문 앞으로 띄워서 경합 붙여가지고 롱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이럴 때 쓸만한 어떤 김신욱 선수 기분 나쁠지 몰라도 그런 좀 용도로 선발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선수 자체가 좀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고 나는 어차피 마지막에 3분 뛸 건데 감독은 90분 뛸 선수를 뽑는 게 우선입니다. 90분 뛸 선수 23명을 뽑아서 경쟁시키는 게 좀 원칙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 예전 우리 국가대표 팀도 키 큰 190 넘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뭐 후반에 들어와서 정말 이제 헤딩 따내고 헤딩만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김신욱 선수는 그런 선수들과는 다르게 발재간도 좋잖아요. 좋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편견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 드려봤어요. 활동 반경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내려와서 수비부터 해서 같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좀 정적이냐 차이인데 그 차이가 미세할 수는 있는데 뭐 외국인 감독들이 좀 전반적으로 김신욱 선수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좋은 편. 네, 우리나라 감독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외국인 감독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격주에 만나니까 다다음 주에 만나는 걸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